이렇게 무서운 곳은 전혀 아니고 똑같이 사람 사는 곳이거든요. 이거 괜찮은지 모르겠는데 소중이를 만지거나 오토바이 타고 쭉 올라가서 꼰대는 영원하구나. 5명, 6명이 붙잡아도 못 움직이고 안에 교도관들도 뛰쳐나와가지고 수갑을 채우려고 하는데도 저는 기형을 맡고 있는 63기 양주입니다. 홍대에 있는 텐션으로 그날 첫날 이제 데리고 가는 게 있어가지고 무료 입장 한번 하러 보러 갔어요. 아씨 이거는 내 세상이다. 내가 꼭 저 여자들이랑 꼭 쳐야겠다 싶어가지고 다니게 되었습니다. 제가 원래 외부에 있는 바를 정말 안 가요. 낯선 사람이랑 소셜하는 것 자체가 아직도 겁이 나는 편인데 낯선 분이 먼저 저한테 홀딩 신청을 해주셔가지고 한 곡을 쳤죠. 보통은 사람이 많으면은 이 사람 저 사람 쳐다보면 한 번 만나면 끝이잖아요. 제가 다음 사람이 끝나자마자 바로 오셔가지고 신청하시는데 최고예요 라고 계속 말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얘기를 들을 레벨이 아닌데 또 다른 바에서 만나는데 또 만난 거예요. 그분이 홀딩 신청을 하시면서 최고이신 분 만났어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내가 최고인지는 아니지만 저한테 최고라고 말씀해 주시는 게 너무 감사하고 소셜할 때 즐겁게 해주시니까 기분도 좋고 해서 기억이 정말 많이 남는 살세라 분이셨어요. 저녁 늦게 새벽에 술 드시고 두 분이 저한테 이거 이게 괜찮은지 모르겠는데 소중이를 만지거나 바차타를 추는데 소중이를 만져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소중이를 계속 만지는 분이 있었고 또 한 분은 그날 바에서 처음 본 분이었는데 바차타를 한 곡 추고 나서 야 너 바차타 잘한다 너 다른 것도 잘하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있었어요. 놀래가지고 이분 지인분한테 빨리 가서 저분 취했으니까 빨리 집에 데리고 가야 됐다고 체대를 진학을 하고 군대 갔다 전역을 했는데 부모님이 알바를 권했어요. 제가 이제 체대를 다니니까 보안 일을 한번 다녀봐라. 그게 좀 잘 모르겠지만 일단 해봐야지 싶어서 시작을 했는데 생각보다 저한테 굉장히 그게 잘 맞는 거예요. 홈플러스에 있는 보안 업무를 시작을 해가지고 계속 꾸준히 하다 보니까 학교를 다니면서 나중에 그쪽으로 취업을 해야겠다 해서 시작을 하게 되었죠. 제 학교 동기가 법원에 다닌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친구 체대 다니는데 법원에 어떻게 들어갔지 해서 많이 정보를 얻었죠. 법원에도 이런 일이 있다. 정확하게 저희가 일하는 명칭은 법원 보안관리대이고 친구가 이제 조언을 해주기도 하고 제가 많이 알아보기도 해가지고 그쪽으로 합격을 해서 좀 이른 나이에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체대 지금은 많이 바뀌었지만은 그때는 규율이 엄청 많았어요. 군대보다 더 심했어요. 뭐 학교 내에서 담배 피지 마라. 한여름에도 운동화 무조건 신고 바지도 긴 바지 입고 여자 같은 경우에는 좀 여름 되면 샌들도 신고 슬리퍼도 신고 치마도 입고 싶잖아요. 근데 여학생들한테 그런 거 일절 못 하겠어. 저 멀리 선배가 보였는데 못 본 채 하고 지나가면은 그날은 이제 피살되는 거예요, 전부. 제일 기억나는 거는 오토바이 타고 올라가는 제 학교가 산으로 되어 있거든요. 오토바이 타고 올라가면서 먼저 저희한테 인사를 해주시는 거예요. 원래 일반적인 경우는 좋잖아요. 선배가 감히 후배한테 인사를 해주네? 근데 저희는 그게 아니에요. 이 선배를 쫓아서 그 오토바이를 쫓아서 뛰어가야 돼요. 이 선배는 그거를 일부러 하는 거예요. 저희 똥개 훈련 시키려고 오토바이 타고 쭉 올라가서 기다리는 거예요. 일부러 쟤들이 언제까지 뛰어오나. 해기 때문에 쫓아간 다음에 안녕하십니까 몇 학번 누구입니다 막 설명을 계속 해야지 그래 알았다고 그 사람은 이제 또 가는 거예요. 제일 싫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중에 저희가 졸업하고 나서도 우연히 건너 들었는데 지금도 사회생활 하면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꼰대는 영원하구나. 저희 때는 선배가 보이기만 하면 쫓아가서 큰 목소리로 인사를 하고 그랬는데 자리에 앉아있다가도 벌떡 일어나고 저 멀리서 밥을 먹고 있다가도 벌떡 와가지고 인사를 하고 그랬는데 졸업할 때는 그게 없어졌어요. 저는 좋았습니다. 차라리 좋았어요. 그냥. 근데 너무 이건 아니다 싶었던 것들은 봤는데 분명히 모르는 사람이면은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이해를 해요. 모르는 사람인데 굳이 제가 야 너 왜 인사 안 해라고 하면 그건 꼰대잖아요. 근데 아는 사람인데 분명 후배가 저를 아는데 인사를 안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눈을 마주쳤는데. 그렇다고 카톡으로 전화를 해갖고 야 너 왜 아까 인사 안 하냐라고 말을 하면 또 그 친구 입장에서는 제가 꼰대가 되니까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었죠. 근데 본인이 먼저 인사해야 된다는 생각은 안 하죠. 나도 본 거잖아 어쨌든. 제가 그때 그 생각은 못했어요. 그때 이제 한참 이제 권력이 하늘을 찌르는 제가 콧바람만 불면 후배들이 알아서 넘어져주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본인도 꼰대 끼가 강하다는 걸 인정하십니까? 그렇게 되네요 결국.
그럼 지금이라도 오토바이 선배한테 사과해. 아 선배님 죄송합니다. 나 때는 말이야. 하는 일은 법원 내에 말 그대로 보안 자체를 다 담당하는 업무인데 사람이 출입하거나 그런 출입 통제 같은 것도 많이 담당을 하고 법정 내에서 재판을 할 때 직원들도 중요하지만은 민원인들도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빠르게 저희가 조치를 하거나 보호를 해주기도 하고 때로는 형사재판 같은 경우에 이 재판받는 분이 법정 구속이 되면 저희가 그 법정 구속 절차도 인계를 하고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법원 같은 경우에는 전체 직원이 판사님들까지 포함해서 약 450명 정도 되는데 저희 보안을 담당하는 직원은 22명 있고요. 법원에서 하는 일 자체가 강도가 굉장히 셉니다. 매일매일 기분이 엄청 나빠 있는 분들이 맨날 몰려와요. 이번 주 월요일만 해도 현행범으로 한 분 이제 체포해 돼가지고 경찰서에 인계한 경우도 있었고 이혼 때문에 싸워가지고 부분 분리를 시켜놓고 따로 모셔다 드린 적도 있었고 법원에 찾아온 경찰관한테 시비를 걸어가지고 경찰관을 저희가 오히려 도와줘야 되는 일이 있기도 했고요. 제 친구가 재판을 받으러 와서 좀 징역을 살아서 나간 경우도 있었고 경찰관 분들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이라고 하는 그 법에 의해서 이분을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저희는 법원 조직법 내에 있는 그 항목이 있어요. 사람을 때리거나 합리적으로 판단했을 때도 이분이 계속 직원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민원인에 대해서 해를 가할 것 같거나 정당방위와 좀 비슷한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럴 때 저희가 이분을 강제로 법원 외부로 끌고 나갈 수는 있어요. 법원 외부에서는 저희가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은 없고 법원 내에서는 언제 어디서든 가능해요. 먼저 달래야죠. 이분도 물론 민원 업무를 보러 오신 분이니까 달래도 이분이 안 되면은 저희가 판단해서 혹시 모르니까 영상부터 다 이제 체증을 하면서 자 선생님 이제부터 법원조직법 55조의 2에 의해서 현시간부로 선생님 퇴거 조치하겠습니다. 법원은 다른 행정기관들과 정말 다르게 어느 당사자 한쪽 편을 들어주지 않는 주의가 있어요. 왜냐하면 중립적으로 심판을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좀 내가 당한 게 있어서 물어보려고 왔는데 알려주지 않다고 해서 조금 이 법원은 좀 불친절한가라는 생각을 좀 가질 수는 있거든요. 사실 법원이 그렇게 무서운 곳은 전혀 아니고 똑같이 사람 사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준비물이 무엇인지 필요한 게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 싶으실 때는 각 법원마다 바로 옆에 법률구조공단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곳에 가시면은 무료로 이 사안은 선생님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향성도 제시를 해주지만은 그 서류를 뭘 구비해야 되는지도 자세하게 친절하게 알려주시기도 하고 혹은 근처에 국선 변호사 사무실이라고 또 있어요. 국선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하셔서도 마찬가지로 조력을 많이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만약에 내가 서류를 내려고 왔는데 뭐뭐뭐뭐 해오세요 뭐뭐뭐 떼오세요 라고 얘기를 해보면은 법원에서 뗄 수 없는 서류가 생각보다 많아요. 그럼 다시 동사무소에 갔다가 또 어디 나갔다가 오면은 굉장히 시간도 낭비가 되고 어렵잖아요.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인터넷에 잘 검색해 보시거나 법무사 사무실, 법률구조공단에 먼저 방문하셔서 내가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체크리스트를 적어서 챙겨 오시면은 굳이 헛걸음 안 하게 한 번에 업무를 보실 수 있는. 옛날에는 무조건 변호사가 필요한 시대였었어요. 변호사가 없으면은 판사님들도 좀 진짜 옛날신 분들은 모르겠으면 변호사가 선임해라 약간 이렇게 윽박지르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열려있는 법원이라는 모토가 있는데 그만큼 변호사가 없어도 혼자 오는 분들한테도 판사님들이나 직원분들이 굉장히 친절하게 설명해 주세요. 재판을 들어가더라도 판사님이 뭐 어려운 말 쓰지도 않고 선생님은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원고께서는 뭐 다음에 오실 때 이거 꼭 준비해 와야 된다. 혹은 이거는 어디 가서 어떻게 접수를 해라 라고 굉장히 친절하게 알려주세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분이 오시더라도 그걸 감안해서 재판을 진행을 하고 있고 형사재판 같은 경우에도 이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해서 무조건 뭐 나쁜 사람이다라고 보지도 않고 똑같이 사람 대 사람으로 대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잘 모르더라도 그냥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진짜 이거는 기억에도 남으면서 교훈으로 얻었던 게 있었는데 절대 흑인 운동선수와 싸우면 안 된다. 절대 구속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어요. 흑인이고 키도 크고 심지어 운동선수, 농구선수였어요. 그날 마침 저희가 중요한 사건이 있어서 직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던 상황이었는데 이 흑인은 갑자기 다시 감옥 가라 그러니까 막 싫다고 막 영어로 막 얘기했겠죠. 안 간다고. 자 이제 가시죠 라고 뭐 헤이 렛츠고 라고 말을 하는데 버티는 거예요. 버티는데 저야 뭐 물론 좀 이렇게 왜소해 보이는데 같이 근무하신 분들도 몸 좋으신 분들이 다 같이 달라붙어도 꼼짝을 안 하는 거예요. 힘이 얼마나 센지 5명 6명이 붙잡아도 못 움직이고
안에 교도관들도 뛰쳐나와가지고 수갑을 채우려고 하는데도 수갑이 안 채워져요. 저희도 비상 걸려서 무료로 출동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걸 한번 겪고 나니까 아씨 흑인은 절대 무슨 일 있어도 싸움을 걸면 안 되겠다, 도망가야겠다. 제 체형이 살살을 추면은 너무 안 이뻐요. 누가 찍어준 영상을 계속 보면은 제가 생각했던 거는 막 파수쌤이나 웨이쌤처럼 막 멋지게 추는 모습을 생각하고 영상을 딱 보면은 웬 오징어가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제 춤선 자체가 이쁘지가 않아요. 말랐기 때문에 저랑 많이 추신 분들 알겠지만은 항상 이렇게 남방 하나 걸쳐야 그나마 좀 가려진다고 해야 될까나? 바차타는 제 특유의 이제 느끼함과 아까 최고예요 라고 소리를 듣는 그런 텐션과 그런 거 갖고 있으면 되지 않을까요, 비엘쌤? 좀 친하지 않은 분께 제가 선뜻 먼저 못 다가가는 성격이에요. 좀 소심한 성격이 조금 있는데 제가 홀딩 신청 안 해줬다고 해가지고 너무 저 사람은 나를 싫어하지 않을까? 나랑 안 쳐주는데 저 사람이랑 맨날 쳐주고 저 사람은 날 싫어하는 게 분명이라고 생각 안 해줬으면 좋겠고 저도 물론 열심히 잘 모르는 분들과도 홀딩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고요. 그리고 술 좋아합니다. 주종 가리지 않고 언제든지 뒤풀이 있으면은 항상 불러주시고 솔로입니다. 솔로고 공무원이 빨리 저를 낚아가주세요.